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고락에 대한 본문, 어, 정전 수행편 제 14장이죠. 지난 시간에 그 고락에 대한 본문, 본문이 2가 있잖아요. 1편, 2편. 맞죠? 1부, 2부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장이었으니까 1절, 2절. 그렇게 되겠죠. 1절에 고락의 설명 중 앞달락을 봤어요. 그러니까 고락의 대종사님께서 고와 낙을 명쾌히 설명했어. 고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것보다 더 명쾌한 설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연한 고와 낙이 있고,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와 낙이 있다. 이게 세상을 구분할 때, 세상관이죠.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딱 나눠갖고 고, 낙,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고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낙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 나름 명쾌하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잖아요. 대선생님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근데 그 고락이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우연한 고락이 있고, 둘째가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이다. 근데 제가 이게 다른 법설에서 우연한 고락은 불특정 다수에게 지었기 때문에 불특정하게 받는 것, 그렇게 받으니까 계열이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지? 계열을 잘 모르니까 그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은 서로 특정 그 관계가 형성돼서 그렇다. 이거 현실. 지금도 우리 그 현재의 시점에서, 아니, 현재라니야. 지금 우리가 한 생의 삶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불특정이라는 것은 사람에만 한정하지 말고요. 그, 사회, 사회로 보면 쉬워요. 이게 사회가 잘 발전되도록 내가 협력하고 그러면은 그 공덕을 받는 것이고, 사야 될 대로 되라. 나 하나 잘 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도 그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락에 대한 법문은 이 법문 자체가 개교동기의 앞뒷면이다. 또는 개교동기의 다른 버전이다. 개교동기를 고락의 관점으로 다시 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개교동기에서 뭐냐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 내용을 문명사적인 내용을 조금 그 배경으로 깔고 주로 고락의 그 현실적 고락의 문제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고락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내용의 논의를 하려고 하면은 고락에 대한 본문을 우회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 동기에 광대무량한 낙원을 딱 이렇게 하면은 고락에 대한 본문이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쫙 생각이 나야 돼요. 아, 그것을 소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개교 동기를 공부하면서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고 할 때 고락에 대한 본문이 생각이 안 나면은 이건 좀 작전, 작전상 미스예요. 작전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나갈 두 번째 고락의 설명 두 번째 단락,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교재 350쪽에 중간에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적은지라.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생각해 보는 사람이 적은지라. 생각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을 좀 그 뭐죠?
이 의도대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생각은요, 지금 현대용어로 한다면 사유해라. 생각이 없으면, 사유가 없으면 그것 자체가 공부도 아니고 잘못하면 배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 내가 그러려고 했나요? 뭔가 잘 몰라서 그랬죠?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해라. 고가 변해서 낙이 되고, 낙이 변해서 고가 되는지를 사유, 우리로 말하면 어찌 보면은, 어, 사리연구, 사리연구에 한정해서는 안 되지만, 어찌됐든 이게 지금 생각해라는 말이 사리연구와 관계가 있지만, 이거 원래는 사막을 전체적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하여간 이걸 일단 현대적 용어로는 사유라고 할게요. 이 대표적인 사유 문제가 나오잖아요. 유대인 그 독일 그 히틀러 그 독가스로 막 죽이고 할 때 그 한나 아렌트가 그거 보고서를 할 때 사유가 없다. 이게 사유가 없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상관이 명령을 내렸을 때요. 이게 과연 근데 거기서 그랬잖아요. 상관이 명령 쓴 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기계적으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역할만 하면 된다. 또는 어느 직위에 위에 직위가 있으니까 그 직위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게 또 투철한 국가관이고 직업관이고 시민으로서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돼 있는데 아니다. 그것이 지금 논리로 한다고 하면 헌법에 맞고 이 공중을 위하는 일인지 이 사회를 진짜 위하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논의하고도 연관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대변사님께서 생각하여 보라. 이런 말은 정말 현대 철학의 논의하고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없으면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못 간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가 영원한 고가 될런지, 고가 변하여 낙이 될런지, 낙이라도 변하여 낙이라도 영원한 낙이 될는지, 낙이 변하여 고가 될는지, 생각 없이 살지만은, 생각 없이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세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이 말은 생활 속에서 그렇게 바꿔도 되죠.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다. 이게 그 상식훈련법의 상식영역 주의사항 1조로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방법론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다시 한번 훑어봅시다. 어, 그러니까 앞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우연한 고락,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으로 첫 번째 대두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러나부터 나올 때 굉장히 많은 그 고락의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변락, 고가 변해서 낙이 되고 반대도 되죠. 낙변고, 낙변고도 되죠. 그 다음에 영원한 고, 영원한 낙. 그 다음에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 몇 개예요? 그러면요? 종류가? 고와 낙이, 고락이 변하는 고락. 종류가 하나 있고, 영원한 고, 영원한 낙. 그런 종류가 하나가 있고요.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 그 계열이 하나가 있고, 계열상으로 보면 세 계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제시를 주셨는데, 아, 과연
결과로 보면, 생각을 해봐라 이거잖아요. 왜 고에서 낙으로 변하고, 낙에서 고로 변하는지 그냥 그거 자체로 고에서 낙으로 변하면 막 좋아하고, 아, 진짜 나 이제 다행이다 하고, 낙에서 고로 가면은 막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그냥 그렇게 대하지 말고 이게 왜 그러는지 그 원인이 뭐고 하는지를 생각해봐라. 탐구해봐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무엇을 하자고 하면 정당한 고, 정당한 고락으로 쭉 가고 부정당한 고락은 오지 않도록 하고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면 정당한 고락이죠. 정당한 고락. 정당한 낙은 이해했죠. 정당한 낙은 당연한. 근데 정당한 고는 뭐예요? 그러면 고는 피하고 이렇게 되는데 대승사님 말씀으로는 고 중에서 정당한 고는 잘 수용해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고는 피하고 단순히 낙만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승사님 이걸 더 이제 그 뭐죠? 더 깊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거죠. 사유를 해서 그냥 고는 피하고 낙은 취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고와 정당한 낙은 장만하려고, 수용하고 장만하려고 하고, 부정당한 고, 부정당한 고는 납득이 됐죠. 당연히 제거해야 돼. 근데 부정당한 낙은 뭐예요? 이게 지금 숙제인 거죠. 부정당한 낙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있겠죠. 음. 정당한 고 중에 하나가 어, 뭔가 준비하려면 놀고 싶고 자고 그냥 충분히 잠자고 싶고 해도 시간을 쪼개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럼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되고 또 뭐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뭐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그러면 더 시간을 쪼개서 더 노력해서 그거 조금씩 해결해 가는 거 이런 것은 고는 고지만 정당하게 수용해야 될 해결해야 될 고다. 낙으로 부정당한 낙으로 대표적인 것이 향락 같은 거죠. 그런 것은 각자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 문제는 이 정당한 고락, 정당한 고락을 정당한 고락을 취하고 부정당한 고락은 버린다는 것은 작업지사의 취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는 그 내용이 이 방법론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는 이 내용은 단면적으로 온전한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취사하는 거, 이렇게 단면적으로 이해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겹쳐서 입체적으로 온전한 게 자리 잡고 그 바탕에서 생각하고 또 그 바탕에서 취사하고 이것이 서로 엉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온전한 거 딱 한번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설명할 때 이렇게 따로 하지, 입체적으로 동시에 바로 벌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는 것은 사막병진 수행과 연관 있는 설명인데, 사막 수행을 하지 않고는 정당한 고락을 취하고 부정당한 고락을 버리는 그 일은 어렵고 그 일이 안 되면은 광대무량한 낙원 인도도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해 볼 수가 있죠.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 있는데
온전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온전을요? 온전하다는 것은 뒤에 완전 정복할 때 전자가 들어서, 근데 이게 이제, 예, 전체할 때 전체야. 이제 막 오롯할 전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온자는 주로 평온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거죠. 온. 근데 이게 그러면서 마음이 오롯해. 그런데 이것을요, 음, 수학적으로 해서 그게 100%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실제로 나하고는 멀어질 겁니다. 자기 수준의 자기가 공부하는 정도 그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요, 나는 항상 공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좀 말이 좀 잘 될란가 모르겠는데 특시급은 특심급대로의 온전함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마상정급은 법마상정급 나름의 온전함이 있는 거고 이렇게. 근데 그 온전함의 근거는 뭐냐면 이런 쌍의 진리입니다. 이런 쌍자리. 이런 쌍자리는 고락에 물들지 않는 자리예요. 고락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고 사실적으로 말하면 고락에 휩쓸려 가지 않는 일정한 거리 두는 심력이 있는 겁니다. 고에 고가 문제도 뭐 이게 들어가고 낙이 생기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뭐 와 좋다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것을 그 관통 뭔가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평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옆에서 보면은 약간 그 고락과 거리를 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동일시돼 가지고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통 안에 들어서 통과 함께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통 밖에 나가서 통을 이렇게 내가 굴리는 거죠. 내가 안에서 같이 굴러가냐? 밖에 나가서 통을 굴리냐? 굳이 비유를 한다면 그런 비유가 되겠죠. 이런 쌍에 근거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 이런 쌍을 채받을 때 온전히 회복이 되고 그 온전에 기반을 할 때가 수양도 확보가 되고 그러는 동시에 그 힘으로 생각도 해서 지혜도 밝아지고 그러는 또 동시에 함께 취사도 합니다. 이 방법. 그래서 사막도요 겹쳐 있는 겁니다. 삼학 하니까 이게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니까 따로따로 하는 거지. 이건 사실은 서로 아울러서 이렇게 그래서 병진이라는 게 이것 다음에 이것 다음에 이것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병진을 설명을 하면요. 이건 논리적 설명이지 현실에서는 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게요? 대종사님 법설에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했어요, 이게. 대종사님 법설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정할 때는 따로따로 공부도 하지만 이렇게 그거 중심으로 공부하지만 실질은요 이게 아울러서 막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쌍의 자리에 근거일 때 온전히 확보가 되고 온전히 확보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생각도 하는 거고 또 그 자리 또 겹쳐서 또 취사도 하는 건데 이 공부만이 바로 물질 개벽 시대. 물질이 개벽되는 이 시대에 물질을 항복시키고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그 힘, 마음의 힘이 생겨서 그걸로써 고락을 아까 말한 대로 정당한 고락은 취하고 부정당한 고는 버릴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고락의 원인을 생각해봐라.
이 현대 철학에서 논의가 되는 무사유는 이유가 안 된다. 사유가 없으면 그냥 이유를 된다고, 아우, 나는 그런 걸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안 먹힌다는 거. 그건 그냥 배은이고요. 공부심이 없는 거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수행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교재 280쪽 펴보세요. 제가 이거 280쪽에 검정 글씨, 이 제목이 뭐냐면요. 현대는 망령신이 주장이다. 망령신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글인데, 이 검정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어, 대중사님 법설인데, 다 읽어보면 참 좋아요. 이 내용이. 아, 이 당대 대종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 말을 잘 소화를 못하고 있다고. 근데 뒤에만 읽어볼게요. 뒤에 380쪽에 대저, 현하의 대세를 살펴보면, 대사님 현하라는 말 많이 씁니다. 현재 이래로, 지금, 지금 여기, 이런 말도 됩니다. 현하라는 것은 지금 여기도 되고, 지금 이래로, 이래도 되고, 현하, 그 대사를 살펴보면 인심이 거기에 수고 없이 속히 구하기를 좋아하고, 그냥 노력 중에 그냥 갑자기 뭐, 일확천금이라든지 그냥 로또 뭐 이런 걸 원한다는 거죠. 마땅히 취하지 아니할 바를 취하여 자칭 빠른 법을 취하였다 하며 자기들끼리 굉장히 이게 좋은 법이고 빠르고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줄도 모르고 도리어 정당한 수고를 들여서 구하고 마땅히 취할 바를 취하는 사람들, 이게 정당한 수고를 들여야 되는, 아까 그 뭐지 정당한 고랑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정당한 수고를 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조소 비방을 하니, 에이 왜 저런데 저 사람들은 이런다는 거죠. 이게 대관절, 야, 이 말도 오래간만에 들었다. 대관절. 이러한 사람들을 영이 있다고 하여야 옳을까, 없다고 하여야 옳을까? 생각 있냐 이거죠. 생각 있냐. 나는 이러한 사람을 영이 없는 망령신이라 하고 싶다. 영이 망해버린 사람들, 예, 그런 몸을 갖고 영이 없는 몸, 그런 거죠. 대저, 수고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으며 딱 정하잖아요. 세상에 수고 없이 이루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이렇게 되셨다고 하면 전부 다 사기꾼인 줄 알아라. 변사님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안 될 일을 행해서 무슨 좋은 일이 돌아올 것이냐. 누가 나더러 수고 안 들이고 좋은 일이 돌아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금방 돼. 그거 하면 막 딱 돼.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7일 만에 도통을 한다고 말하면 이것은 이치에 부당한 말이라. 이치에게 당연한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부당.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 대무사님, 나는 그런 말도 않고, 그런 일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 세상 인심은 나의 생각과는 수년이 달라서 망념신들이 전부 세상을 좌우하니, 어떻게 하여야 이 도착이란 게 이렇게 거꾸로, 뭐지? 원리 전도할 때, 그, 도착가비 같은 무리들에게 밝고 견고한 참다운 영을 집어넣어 줄지 장래 구제의 의무를 우리로서 우리로서는 실로 보면이 보지 못할 일이로다 하시더라고요. 이때도 된사님이 참 이런 옛날이 더 심했겠죠. 요 앞에도 한번 쫙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음, 하나 예가 있어요. 송만경 교전에 나오죠. 송만경이
연세 안다는 자를 데리고 와서, 어, 연세라고 하면 나이 뭐 이렇게 딱딱딱 찍어낸다는 거, 그죠? 도에 대해서 맡길 것이 없이 아는 것이 많다고 부단히 칭찬하기에 대저 저 사람은 아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시험해 보기 위하여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설법한다 하시고 꽃가지를 들거늘 가섭은 보고 웃었다 하니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은즉 그 사람이 조금도 의심 없이 그런 말씀은 저마다 다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꽃가지를 들으신 뜻은 화기 주장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기분이 통하는 그런 주장을 해라.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하니까. 음,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거론하기로 하면 내가 보고 당한 일만 다 말하여도 그 수가 한이 없을 것이므로 제가 이런 말 있죠. 거론기로 하면 내가 보고 당한 일만 다 말하여도 저는 이게 구도 과정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좀 느껴요. 대은사님이요. 많이 대은사님도 우리가 그 속는다고 옛날 말로 둘러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랬다고 봐요. 자, 기회가 되면 이 문장 다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맛배기만 보고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또 365쪽 해보세요. 365쪽. 어떠한 고라도 낙을 삼을 줄 아는 자는 행복자니라. 이게 고변낙,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이, 이 법설인데, 붉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과연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은 적고 만일 고가 많다면 살아나갈 재미가 없는 것이요. 재미가 없는 세상이란 그것이 곧 고인이라. 그때 그 사람들로 말하면 남보기에 못 당할 고생을 하는 것 같으나 왜냐하면 그 구인 선생님들이 막 그 방언 공사하고 막 할 때 그 고생 이루 말했다는 거예요. 그 실은 각각 그 가슴 속에 흉중에 심락이 있었던 거로 곧 천상락을 수정합니다. 보람이 있으면 그게 천상락입니다. 그걸 하면 보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힘들어도 막 했으니까 보람이 있어요. 그럼 천상락이라는 거예요. 대선생님 말씀이에요, 이게. 그 밑에 쭉 또 읽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매일 고된 일을 죽을 경을 치면서도 그 고는 있고 즐거움을 금치 못하는 일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곧 마음의 즐거움, 심락, 즐거움이 들어있는 연고요. 또한 고를 낙으로 만들 줄 아는 연고입니다.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요. 변한다는 말은 뭔가 좀 이렇게 남이 변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를 낙으로 만들 줄 아는 연고. 그 지경에 간 사람은 참 행복자다. 그 예화가 오창건, 사산 오창건 선생님이 그 경성, 경성 출장소, 맞죠? 도남동 해관을 지을 때, 뭐 일이 많고 고생이 많은데도 밤낮으로 그 건물을 이렇게 세워지는 그 재미 있잖아요. 보람. 그런 얘기가 지금 이 고가 변해서 낙으로 된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375쪽 한번 펴보세요. 375쪽. 아니, 370. 인간낙과 수도미. 이거 나오죠? 이게 전흥광의 회설이에요. 전흥광. 여기도 보면, 어, 수도, 수도 그 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 낙이, 어, 뭐냐면, 수도하는 낙이 뭐냐?
이 재밌어요, 이게. 우리가 수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도 있죠, 수도. 돌을 닦는다. 근데 딱 여기 뭐라 하냐면 수양, 그 다음에 영구, 그 다음에 취사. 우리 사막이 수도다. 이게 사막 수행하는 낙. 이게 수도입니다. 수도의 맛, 수도의 맛. 그러니까 낙 중에서 낙 있잖아요. 낙. 아까 무슨 낙이 종류가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수도하는 낙을 느낄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사막 수행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불학에 대한 법문은 실천과 바로 직결돼 있어서 했냐 안 했냐 이런 내용하고 직결되지만 요 그 대종사님 당대의 기록문들도 한 번씩 쭉 이거 다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읽어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교 동기를 보면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할 때는 불학에 대한 본문도 함께 연동해서 읽는 그 공부의 방법을 항상 잊지 말으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